사전적 의미의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서 무르익은 연령대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청년은 사회 경제적으로 한창 활동하는 시기를 의미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강신철 전 한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다연 공주시 청년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이 46.7%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층의 고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우선 정부에서 경제 정책의 문제라고들 많이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경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사실 고용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직무 전환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지연 현상. 그러니까 빨리 그 필요한 직무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학에서 배출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 취업자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사회 문제가 돼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좀 과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선호하는 일자리가 경력직을 대다수 뽑다 보니 당연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특히 대기업이나 큰 공공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또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지 못하고 이런 미스매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제 11.5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의 기록을 세웠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렇게 그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원인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옛날보다 보면 한 5, 6년 늦게 하고요. 그 자녀를 갖는 출산도 옛날보다 훨씬 기간이 늘어나고 이게 크게 보면은 우리 수명이 늘잖아요. 그런 현상하고도 좀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 계획이 길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이왕 취업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직장 좀 많이 준비해서 경력을 많이 쌓아서 또 아니면은 자격 같은 거를 충분히 갖추고 스펙을 갖춰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겠다. 이런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 기간도 길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겠다 그렇죠. 정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인에게 기대하는 이행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것이 가장 큰 취업 기간이 늦어지는 이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원인도 원인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것들이 장기화되고 더 늦어짐으로써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의욕이 점차 꺾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현상이 길어지는 것들이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전에 이제 취업 포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취업문이 좁아져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 중에서 이제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쉰다 이런 청년이 올해만 8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누적으로는 이제 24만 명에 육박했는데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좀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의뢰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육을 받는 상태도 아니고 고용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훈련이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 점점 사회에서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밖으로 나오거나 사회에 참여할 유인책, 이런 계기가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이런 그 취업의 기간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만 명, 올해만 8만 명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심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취업할 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그때는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좀 절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절박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건 있는데 저희 때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눈높이를 낮춰서 라도 이제 취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이 있었고 집에서도 압력이 좀 셌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취업을 안 하면 되게 좀 이렇게 하대하고 좀 눈치를 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 당사자들이 의욕이 그렇게 취업은 하고 싶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싶으면은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저는 좀 많이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면서 많이 보면서 급하지 않은가 보다.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리 소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 그 취업을 쉽게 포기하는 그 어떤 정신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라고 좀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청년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역할이 있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면 사실 인재가 일을 해야 국가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하는 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좋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부모의 용돈을 받아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취업을 해서 소득을 직접 얻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유효 수요로 이어지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그러면 이제 물건도 더 살 수 있는 그 소비의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자연히 선순환 구조로 올라갈 텐데 그게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잠식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이제 부양을 하더라도 이게 한정적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 경제에도 좀 많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개인으로 보자고 한다면 미취업 상태에 있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당장의 소득 과 그리고 지출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나 국가 전체 경제가 비활성화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독립되어 살지 못하는 것, 또 누군가에 기대거나 사회 시스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일본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경제나 고용 구조가 탄탄하기도 하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도 이미 지적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그 저성장과 그리고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제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떤 구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대응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대책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정부가 이제 지난해 이런 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 대안을 발표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효과가 아니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당장에 여기에 대한 선호나 뭐 비선호를 따져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청년들의 니즈나 혹은 고용 시장의 형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수요에 맞는, 양쪽의 수요에 맞는 뭐 직업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춤형의 고용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일자리는 수도권 중심의 일자리나 대기업 일자리랑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큰 대기업이나 부가가치를 상당히 많이 창출하는 그런 고용 구조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역은 과연 어떤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차원의 정책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금 뭐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걸 지원하는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그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는 준비 과정 이런 과정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도 중소기업에도 이제 청년들을 취업시키면 그걸 뭐 이렇게 임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복지 시설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 거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과거에 해왔던 그런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은 그 기술 변화나 이런 산업의 고도화 때문에 고급 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초급 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하게 있는 게 아닌가.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빨리 사회 변화의 추세에 맞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그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껏 학생들을 배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원을 해본들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런 취업 진로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졸업을 하더라도 이수를 하고 그 훈련을 받아도 기업에서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봐보면 얘를 뽑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눈높이가 아까 그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미스매치라는 말이 그 떠오르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에 필요한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교육과 정부 지원 정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환하지 않으면은 그런 지원 정책은 계속 뭐 지금처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지원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창업 지원 정책,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비롯해서 뭐 사회 진출 준비금 같은 뭐 청년 기본소득 같은 뭐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이 있다 이렇게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책들은 많고요. 그리고 뭐 그 모든 정책들이 모두 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청년들이 조금 선호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해볼 수 있도록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정책, 그런 기회를 주는 지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또 그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기업이나 어떤 일터에서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원하고 있고 좀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는 만큼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이 조금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좀 더 확실하게 좀 꾸준히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올 2분기에 그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가 12만 2천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0, 30대 인구의 뭐 31.6%,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지난달 기준으로 57개 상장사가 있고 뭐 시가총액도 뭐 45조 8,800여 원으로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5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청년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뭐 대전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인데 대전에 이제 그 기업 큰 게 있다고 하는 게 뭐 한국타이어, 무슨 뭐 우성사료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대기업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대전에 있는데 우선
그 대전의 그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원하는 인재가 경력직을 많이 원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정보화가 되고 뭐 요즘에는 심지어 그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기획력과 어떤 그 오랫동안 일을 해온 경력 이런 사람들이 혼자 일을 해도 그 밑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던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 그렇게 로 레벨에서 낮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은 또 그 대전에 있어도 수도권 그 대학 출신 사람들을 고위직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인사 관행은 옛날부터 다 알려진 것이라서 지역 인재에 대한 특별 배려나 이런 게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대전 지역 출신 대학 출신들의 취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참 애매한 그 지리적으로 애매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저기 광주나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지역 자체의 경제 구조가 그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대전은 이게 출퇴근을 서울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다 보니까는 대기업에 근무를 해도 임원들은 서울서 출퇴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역 인재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대전 지역에 일자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여기 지역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은 게 그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역 기업의 인재 채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어떤 지역 안에서도 특정 대학의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균등하게 여러 대학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선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대학 중심으로만 볼 것들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인재들,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이런 그 인재들이 일학습 병행제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기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역의 기업 현장에 도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 대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된 산학 협력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턴 이런 거를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인턴십이라는 게 보내려고 해도요 기업에서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을 시킬 일이 별로 없다 이런 태도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인턴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어떤 뭐 혜택을 좀 준다든가 뭐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좀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는 그냥 상아탑처럼 우리가 교육시키면 알아서 취업하겠지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이 뭔가를 직접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인턴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경력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취업이 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학교와 그 기업이 그런 게 아마 그 타겟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좀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일자리 정책을 다양화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업 현장에서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뭐 MZ 세대라고 하는 뭐 그 세대를 지칭한 용어가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가치는 이전 세대와 좀 다르다고 하는 것들,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보다는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그들 세대를 이해하는 것들. 그래서 업무 현장에서도 뭔가 효율과 효과성을 거두도록 하는 프로세스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노동의 의욕을 고취하는 현장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학교 현장 그리고 개인의 태도 이런 거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 가장 큰 게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내 유보금이 거의 1,000조가 가까이 된다고 해요. 뭐 삼성은 거의 500조 가까이 이렇게 그 사내 유보금이 있다고 하는데 약속은 하는데 신규 투자를 최근 몇 년 동안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개인 차원에서 또 학교 차원에서 뭐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유도하는 거는 그건 정부의 정책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큰 그림에서 정부에서 그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많이 만들어주는 일에 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철 전 한남대 교수, 이다연 공주시 청년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